휴대폰 화면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열변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들려 있었고, 배경으로는 연기가 자욱한 한국의 길거리 포장마차가 보였다. 30년간 내가 추구해온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진정한 음식이란.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충격과 혼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다. 마르코가 미쳤나? 30년 경력의 평론가가 길거리 음식을 극찬하다니. 이건 가짜 방송이 아닌가? 누가 돈을 줬나? 아니다. 저 표정을 봐라. 진짜로 감동받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남성은 뚝배기 속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30년간 수많은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며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순수한 감동의 미소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요리입니다. 유럽 미식계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라이브 방송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0년간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되었고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미식 잡지 구스토 이탈리아노의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탈리아 전통 요리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 바쳐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나폴리에서 3대째 이어온 트라토리아를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로마에서 유명한 요리사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진정한 요리는 노나 할머니의 레시피와 가족의 전통에서 나온다는 철학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후 곧바로 음식 평론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 10년은 이탈리아 내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경력을 쌓았고 그 다음 10년은 유럽 전역의 미식 문화를 다뤘습니다. 최근 10년은 세계 음식 문화의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나라의 요리들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상당히 완고한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야말로 세계 최고의 요리라고 확신했고 다른 나라의 음식들은 모두 이탈리아 요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향신료로 맛을 속이는 1차원적인 요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퓨전 요리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었죠. 음식에는 격이 있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고 정해진 테이블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먹어야만 진정한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의 차이처럼 고급 요리와 길거리 음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지난 3월 잡지사에서 아시아 음식 문화의 현주소라는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서구 요리 문화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싶었어요. 일본, 중국, 태국, 그리고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둘러보며 각 나라 요리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르포르타주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방문 국가였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고추장 정도가 전부인 단조로운 음식 문화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K푸드 열풍에 대해서도 마케팅에 의한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4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보이는 네온사인들과 한글 간판들이 신기하긴 했지만 역시나 아시아 특유의 자극적인 시각 문화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지 코디네이터는 김지오반니라는 이름의 한국계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진우인데 이탈리아에서 10년간 거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간절함 같은 게 보였거든요. 마르코 선생님, 계획을 조금 바꿔도 될까요?
한국의 진짜 음식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날 저녁 호텔에서 지오반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다른 곳을 가보자고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은 어디나 비슷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 문화는 따로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고급 요리에 대한 분석이었지 서민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오반니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하루만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오반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을지로였습니다. 낮에는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을 파는 상가들이 즐비한 그곳이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좁은 골목 곳곳에 오렌지색 천막을 친 작은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그 연기를 마다하지 않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지오반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포장마차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사 문화죠. 길거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가요? 위생 허가는 받은 건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제 머릿속에는 이탈리아의 엄격한 식품 위생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밀라노의 어떤 레스토랑이라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게다가 고객들이 이런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 아니요,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어요. 저는 즉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오반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선생님. 10분만 더 봐주세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10년간 살면서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멈춰 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회사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앉아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조합이었죠. 이탈리아의 식사 문화는 매우 격식을 중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해요. 레스토랑에서는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예의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프랑스어가 들려왔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 혼자 앉아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비위생적인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길거리에서 고기를 굽다니. 이건 정말 후진국 같아. 그 여성은 클레어 뒤부아라는 프랑스 음식 잡지 기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도 저와 비슷한 목적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서구 음식 문화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비교 취재 말이죠. 클레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서구인으로서, 같은 미식 전문가로서 이런 비문명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음식 관련 일을 하시나요? 클레어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음식 평론가를 하고 있어요. 마르코 로시입니다. 아, 그 유명한 마르코 로시 씨. 제가 선생님 기사를 자주 읽어요. 저는 클레어 뒤부아, 프랑스 르 피가로의 음식 전문 기자예요. 우리는 금방 의기투합했습니다. 둘 다 이런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클레어가 고개를 젓으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서민 음식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격식은 지켜야죠. 우리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다 서구 음식 문화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록해둬야 해요. 동양과 서양의 음식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모습을 올려서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진정한 음식 문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4월의 변덕스러운 봄비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피할 곳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지오반니가 재빨리 포장마차 쪽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해요. 아니요, 다른 곳으로. 선생님, 비가 너무 세요. 일단 여기서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해요.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 천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클레어도 마찬가지로 비를 피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극도로 불편해하며 최대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더니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시는 거였어요. 물론 한국어로 말씀하셔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짓으로 우산을 쓰고 가라는 의미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오반니가 통역해주면서 정중히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우산을 내밀며 뭔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오반니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비에 젖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꼭 우산을 가져가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왜 자신의 우산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포장마차 사장님도 다가와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아니요, 저희는. 선생님, 일단 앉으세요.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잠시만. 지오반니의 강권에 못 이겨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클레어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보리차였는데 향이 은은하고 따뜻했습니다. 비에 젖어 추워진 몸에 그 따뜻함이 스며들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포장마차 사장님이 고기를 굽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고기를 구워내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정교한 과정이 있었어요. 불의 세기를 계속 조절하고 있었고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집중력이었어요. 30년간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들을 지켜봐왔지만 이 포장마차 사장님의 집중력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지해 보였어요. 저 사장님, 요리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지오반니에게 물었습니다. 25년 정도 되셨대요. 원래는 호텔에서 일하셨는데 10년 전부터 포장마차를 하고 계세요. 25년. 제가 평론가로 활동한 기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신이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안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예요. 김치찌개에서 나오는 깊고 복합적인 향 삼겹살이 구워지면서 나는 고소한 냄새.
30년간 수많은 요리를 맛봐온 제 후각이 뭔가 특별한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뭔가 다르네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더니 클레어가 저를 쳐다봤어요. 설마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그 순간 포장마차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고기 한 점이 들려 있었어요. 외국 손님들이니까 맛이라도 보라고 하세요. 지오반니가 통역해줬지만 저와 클레어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장마차 사장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의가 담겨 있었어요. 거절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맛만 봐주세요. 지오반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평론가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녹으면서 나오는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지만 안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깊이였어요. 단순히 고기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의 경험, 수많은 손님들을 위한 정성,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이탈리아 최고의 요리들을 맛봐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문제였어요. 어떠세요? 지오반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삼겹살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죠. 그냥 삼겹살이라고요? 이 놀라운 맛이 그냥 일반적인 돼지고기에서 나온다는 말인가요? 저는 포장마차 사장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요리사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김치찌개도 한 숟가락 떠서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곧 그 뒤에 숨어있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효된 김치의 신맛, 돼지고기의 감칠맛, 그리고 각종 양념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라구 소스처럼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복합적인 요리였어요. 이 김치는 얼마나 오래 발효시킨 건가요? 한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김치는 발효가 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3개월간의 발효. 이건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나 프로슈토처럼 시간과 인내가 만들어낸 진정한 발효 식품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향신료로 맛을 속이는 1차원적인 요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탈리아 요리보다 더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맛의 층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르코, 설마 진짜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미식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또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찜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달걀 요리 같았지만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니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그리고 달걀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조리법. 이탈리아의 프리타타나 프랑스의 오믈렛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결코 그들의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달걀에 젓갈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젓갈을 넣는다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달걀 요리에 생선을 넣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오히려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오반니 씨, 다른 음식도 주문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뭘 드시고 싶으세요?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대로. 클레어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마르코, 정신 차려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잊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곳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웠습니다. 사장님이 파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에 파를 썰어 넣고 팬에서 지져내는 모습을 보니 이탈리아의 파닌이나 피자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 파의 단맛과 반죽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니 더욱 완벽했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완성도 높은 요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였던 모습들이 이제는 활기차고 정겨워 보였어요. 회사원들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며 동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학생들이 시험 걱정을 잊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은 비슷한 사회적 지위나 나이대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할아버지 뻘되는 어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어른은 젊은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지오반니 씨, 저분들은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음식을 함께 나누면 금방 가족 같은 기분이 되거든요. 음식을 함께 나누면 가족 같은 기분이 된다. 이건 이탈리아의 파밀리아 문화와 정말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혈연이나 오랜 인연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그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로 된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기 외국인 분들이 우리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네. 기분 좋다. 맞아. 김치찌개도 잘 드시고.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좋아해주면 정말 뿌듯해. 지오반니가 번역해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김치를 더 가져다 주시면서 많이 드시라고 하셨고, 어떤 아저씨는 소주 따르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소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라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맛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소주를 마실 때 특별한 예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연장자에게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해야 하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첫 잔은 꼭 함께 건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직접 제게 소주를 따라주셨는데 그 순간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의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건배.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저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중요한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제가 추구해온 격식 있는 식사 문화가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음식 문화는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클레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이런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평소 당신의 원칙은 어디 갔죠? 클레어,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해요. 특별하다고요? 길거리에서 고기 굽는 게 특별한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한 번만 맛보세요. 정말 한 번만.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클레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곳 모습을 더 자세히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다 기록해둬야 해요. 서구 음식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저는 클레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음식 문화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완전히 그쳤지만 저는 더 머물고 싶었어요. 사장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곱창, 대창, 그리고 닭발까지. 처음에는 내장류나 닭발 같은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내장 요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맛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곱창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고, 닭발은 매콤달콤한 양념이 닭발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닭발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뼈를 발라내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금세 익숙해졌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문화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음식 자체가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공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의 펍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공간이지만 여기서 느끼는 따뜻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에는 뭔가 더 원초적이고 순수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이탈리아에 있는 동료들과 독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30년간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음식 문화는 고급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도 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곳이 더 진정한 음식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세대와 계층을 넘나들며 소통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환경을 비판하는 포스트를 올렸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지오반니 씨,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도 될까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의 요리사들과 미식 애호가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 서울의 을지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접속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30년간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르코, 어디에 있는 거야? 배경이 이상한데? 길거리 같은데? 혹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는 건가? 설마 마르코가 길거리 음식을? 저는 카메라를 돌려서 주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모습,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사장님이 고기를 굽는 모습까지. 여러분, 이곳은 한국의 포장마차입니다.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마르코가 미쳤나? 30년 경력의 평론가가 길거리 음식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의 음식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카메라에 보여준 다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어요. 이 김치찌개는 3개월간 발효시킨 김치로 만든 것입니다. 그 깊이와 복합성은 이탈리아의 어떤 요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마르코, 정신 차려. 누가 돈을 줬나? 이건 가짜 방송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마르코가 저렇게 감동할 정도면 정말 특별한 건가?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음식들도 소개했습니다. 삼겹살, 파전, 계란찜. 각각의 음식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설명했어요. 이 삼겹살의 조리법을 보세요. 불의 세기 조절,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25년 경력의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진정한 요리입니다. 그때 클레어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클레어,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이라고요?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을 진실이라고? 클레어의 목소리가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시청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뭔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클레어를 카메라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프랑스의 음식 전문 기자 클레어 뒤부아 씨입니다. 클레어, 시청자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더니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르코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진정한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격식도 없어요. 댓글창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마르코와 클레어, 두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에 시청자들도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맞아. 음식에는 격이 있어야 해. 아니야, 마르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음식은 맛과 정성이 중요하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30년 평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음식을 평론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형식과 격식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진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층과 나이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진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포장마차 사장님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분은 25년간 요리를 해오셨어요. 호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분의 음식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음식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했고 서구 음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르코가 우는 것 같은데 진짜 감동받은 것 같아.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거겠네. 나도 한국 가서 저런 음식 먹어보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많았어요. 30년 경력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나? 뭔가 이상해. 분명히 배후가 있을 거야.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바뀐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더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해요. 저는 오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클레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마르코, 당신은 지금 30년간 써온 모든 기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클레어, 잘못된 건 고쳐야죠. 저는 지금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오반니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해 주니 고맙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 소주를 함께 마시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시며 직접 제게 소주를 따라주셨어요. 이 모든 모습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친절하시네. 이런 게 진짜 환대 정신이지.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건배를 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음식 문화예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음식 철학을 완전히 바꾸겠어요.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않겠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갑자기 접속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00명, 1만 명, 2만 명.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한국어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포장마차구나. 마르코의 변화가 정말 진심 같아 보여.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어 댓글들도 보였어요. 외국인이 우리 포장마차를 이렇게 좋아해주다니 감동이야. 저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이런 게 진짜 한국의 정이지.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분위기를 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포장마차의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도 보여줬어요. 특히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오반니가 통역해주면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25년 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호텔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요리가 좋아서 계속했죠. 10년 전에 이 포장마차를 시작했는데
제 꿈은 모든 손님들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분의 철학은 저희 이탈리아의 노나 정신과 정말 비슷했거든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분의 마음가짐은 어떤 미슐랭 셰프들보다도 숭고해요. 진정한 요리사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댓글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요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 마르코 말이 맞는 것 같아. 음식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나도 편견을 버려야겠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이탈리아 요리사들과 평론가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완전히 미쳤네. 30년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지다니. 이탈리아 요리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비판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포장마차 사장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오반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일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지오반니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제 라이브 방송이 벌써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미식 사이트에서는 마르코 로시의 충격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음식 블로거들도 이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제 변화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제가 평소 비판해왔던 퓨전 요리 셰프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제가 소속된 잡지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한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 포장마차에서의 경험이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낮에 을지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상가와 사무용품점들이 즐비했고, 어젯밤의 그 활기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을지로는 다시 마법 같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포장마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 손님. 사장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혼자 앉아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깊고 복합적인 그 맛은 여전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젯밤 만났던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밤 포장마차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을지로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포장마차를 경험해봤어요. 각 포장마차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해물파전이 유명했고 어떤 곳은 순대국이 일품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하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와 20대 대학생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또래끼리만 어울리고
세대 간의 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국에서의 5일째 되는 날, 저는 또 다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분석적으로 소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포장마차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번 방송에는 처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어요. 3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위생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포장마차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손 세정제, 물병, 휴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테이블을 닦아주는 시스템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포장마차들은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도 받고 안전 기준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푸드트럭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니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쉬워했어요.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도 정말 놀라워요. 어제 먹었던 순댓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순댓국 한 숟가락을 떠서 먹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국물의 깊이를 보세요. 돼지뼈를 12시간 이상 끓여서 만든 육수예요. 프랑스의 퐁드보판드 DVEAU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깊은 맛이 있어요.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시청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대는 정말 놀라워요. 돼지 내장에 각종 채소와 곡물을 넣어 만든 건데 이탈리아의 사르시차 SALSICCIA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을 내고 있어요. 댓글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전문적인 요리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한국 음식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방송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마르코, 또 방송하고 있네요. 클레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클레어, 어서 와요. 같이 방송해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또다시 두 전문가의 논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또 논쟁이 시작되나? 클레어 vs 마르코 라운드 2. 저는 클레어에게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그렇다면 직접 한번 맛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음식 안 먹어요. 그때 옆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지오반니가 통역해줬어요. 외국인 손님이 우리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세요. 한 번만 드셔보면 생각이 바뀔 텐데 왜 기회도 안 주시냐고.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클레어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클레어, 저 아주머니 마음이라도 생각해서 한 번만. 됐어요. 저는 제 원칙이 있어요. 클레어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클레어도 이해해줘야지. 개인의 취향이잖아.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클레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녀도 나름의 신념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클레어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클레어도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포장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 친구분께 드리라고. 김치였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클레어에게 전해달라고 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클레어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아마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레어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클레어, 어떤 분이 김치를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마르코, 당신은 완전히 변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당신의 신념은 어디 갔나요?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클레어,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신념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음식의 가치라고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의 가치는 어디서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어요. 클레어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감동받았던 그 첫 번째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어요. 사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지오반니가 통역해주니 사장님이 평소에는 잘 만들지 않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삶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요리인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했고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서도 한국 음식을 잊지 말아달라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한국 여행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접속자 수는 이번에도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지난 며칠간의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30년간 음식 평론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 충격과 당황, 점진적인 이해,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감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깨달은 건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격식이나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함에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르코 정말 많이 변했네. 한국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나도 꼭 한국에 가서 포장마차 체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제 음식 철학을 완전히 바꿀 계획이에요.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음식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 발언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30년 경력의 전통주의 평론가가 자신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릴게요. 제가 소속된 잡지에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겠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야. 이탈리아 미식계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마르코 용기 있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이 일주일 만에 바뀔 수 있나? 뭔가 이상해. 분명히 뒤가 있을 거야.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비판적 의견들도 이해했어요. 제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의심을 이해해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저는 오직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포장마차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사장님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분명히 이탈리아 미식계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소속된 잡지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잡지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동료 평론가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편집장과의 면담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고 있나? 편집장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 30년간 써온 당신의 모든 기사를 부정하는 게 진실인가? 때로는 잘못된 건 인정하고 고쳐야죠. 결국 잡지사에서는 저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주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사실상 정직 처분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어요. 제 라이브 방송을 본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밀라노와 로마의 한국 레스토랑들은 갑자기 예약이 밀려들었고 한국 요리 클래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젊은 요리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제 변화를 지지했고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잡지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포장마차에서 발견한 진정한 미식의 가치였습니다. 기사는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논란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음식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포장마차 사장님을 이탈리아로 초청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탈리아에 오셨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유명한 셰프들이 사장님의 요리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직접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깊은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사장님께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통역을 통해 사장님은 25년간의 노하우와 한국 전통 조리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요리사들이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습니다. 3일 동안 수천 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국 음식을 체험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이탈리아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이 김치찌개의 맛이 우리가 어릴 때 먹던 미네스트로네와 비슷해요. 재료는 다르지만 그 따뜻함은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음식의 본질은 재료나 조리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라는 걸 그 할머니가 정확히 짚어주신 거였어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사장님과 작별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 음식을 좋아해주니 너무 기뻐요. 사장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우리는 서로 꽉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지 않게 됐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베트남의 쌀국수, 태국의 톰얌꿍, 일본의 라멘 등을 직접 현지에 가서 체험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쓴 기사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편견 없는 음식 평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저는 세계 음식 문화 기행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한 책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국어판 출간 기념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을지로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2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장님도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마르코 선생님,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접속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동안 제 변화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곳에 와서 느끼는 건 그때의 감동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여전히 저를 감동시켜요. 2년 전과 똑같은 깊이와 따뜻함이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르코 정말 많이 변했네. 한국 음식의 전도사가 됐구나. 감동적인 이야기야. 나도 편견을 버려야겠어. 그날 밤 방송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밀라노에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에요. 이곳 포장마차의 정신을 그대로 살린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요. 이 발표는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30년 경력의 이탈리아 평론가가 직접 한국 음식 레스토랑을 연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1년 후, 저는 밀라노 중심가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의 포장마차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어요. 사장님도 이탈리아로 오셔서 직접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들로 정통 한국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제 변화를 지켜본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2년 전 제 반응과 비슷했어요.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이었다고요? 네, 하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져요. 레스토랑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레스토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였어요. 음식이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3년 후 클레어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마르코, 만날 수 있을까요? 3년간 연락이 없었던 클레어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기꺼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밀라노의 한 카페에서 만난 클레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날카롭고 비판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르코,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3년 전 한국에서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클레어,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감동받은 걸 알았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클레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당신이 한국에서 변화한 후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직접 한국에 가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거부감을 보이던 클레어가 한국에 갔다니. 어땠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을지로 포장마차에 갔어요. 당신이 방송했던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나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30년간 음식 전문가라고 자부했으면서도 정작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몰랐던 거예요. 클레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 점진적인 이해,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감동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우산을 빌려주시려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정말요? 네, 여전히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3년 전에 왜 그분의 친절을 거부했을까 하고요. 클레어도 결국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저도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클레어도 마침내 진실을 깨달은 거였거든요. 물론이죠. 함께해요. 그날부터 클레어와 저는 유럽 전역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한국 셰프들을 초청해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지고 음식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음식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레스토랑은 밀라노의 명소가 되었고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곳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음식을 배우고 그것을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과는 지금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장님의 아들도 이탈리아에 와서 요리를 배우고 갔어요. 돌이켜보면 5년 전 그 비오는 을지로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편견을 고수하고 포장마차를 떠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음식으로 연결된 세상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장은 당연히 을지로 포장마차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길바닥에서 고기 구워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충격받았던 이탈리아 음식 평론가. 이 제목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음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이탈리아 음식 평론가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세상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30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언제든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의 포장마차를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제 이야기입니다. 음식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을지로 어딘가에서는 포장마차의 불빛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